톡톡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황금 같은 독신 생활을 만끽 중인 회사원이다. 나는 현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업무 관계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당분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출장이라고 해봐야 단기간이라서 귀국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 계약은 유지해놓은 채로 떠났다. 해외로 부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내 핸드폰에 몇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뭐지? 전화를 건 상대는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에 혹시 몰라 내 번호를 알려주고 왔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아카시 씨? 실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네, 어떤 얘기요? 실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애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에? 저는 집에 혼자 살고 심지어 지금 해외 출장 중인 거 아시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서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러시구나. 이상하네요. 어쩌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시끄러운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아카시 씨 방에서 무서운 귀신들이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바쁘신데 실례했습니다. 제가 귀신들의 소행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먼 미국 땅에서 일본에 있는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상하고 있었다. 설마 내 방에 귀신이라도 사는 거 아닌가? 심지어 아기 귀신? 엄마 귀신이랑 아기 귀신이 내 방에 살면서 울거나 떠들거나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아카시 씨 안녕하세요. 제가 아카시 씨 덱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되었나요? 나왔지 뭡니까? 그거 말이에요. 나왔다니 뭐가요? 귀신. 귀신? 이 아니라 아줌마가요. 아줌마요? 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던데요. 누구야? 귀신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무서운 건 똑같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카시 씨 애인이라면서 지금 그 집을 관리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무섭게 진짜. 누구야 그 아줌마? 알겠습니다. 여튼 또 보이면 자세히 좀 물어볼게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내 집에는 본 적도 없는 아줌마랑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너무 찜찜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에이 아카시, 오늘은 너 뭐하네. 거의 다 썩어가는 삶은 앵무새 알 같네. 하하하. 이 사람은 마이클. 능글맞긴 하지만 엄연히 내 상사다.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실력이 매우 뛰어난 데다가 인망도 두텁다. 마이클, 지금 그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야. 에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한 일이 있었거든. 이러쿵저러쿵이구만. 완전히 이해했어. 여튼 그렇게 됐어. 이해가 빨라서 다행이네. 아카시,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 그냥 두면 안 돼. 그게 쉽나. 해야 할 업무도 있는데. 나는 아카시의 상사랑께 no problem. 이렇게 저렇게 말해둘 텐께 일본으로 돌아가라잉. 땡큐 마이클. 갑자기 사투리까지 쓰네. 마이클이 손 써준 덕분에 나는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시, 조심히 가. I will be back. 그렇게 나는 일본에 있는 내 집으로 향했다. 아카시 씨! 관리인 아저씨! 당신 누구야? 어서와 자기야. 거기에는 거구의 여자와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분이 아카시 씨 방에 계셨어요. 당신 설마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있던 그 마리나 씨? 뭐야, 애인 얼굴도 기억 못해? 그녀는 내가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있던 마리나라는 사람이었다. 애딸린 돌싱으로 나보다도 10살 넘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바디 터치가 많아서 솔직히 난 꺼려하고 있었다. 실은 알바 중에 갑자기 마리나 씨에게 고백받았던 일도 있었다. 일단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얼굴을 마주치기 좀 그래서 도망치듯 알바를 그만뒀다. 몇 년 전. 아카시, 너 나 좋아하지? 그래, 사귀어줄게. 죄송해요. 만약 지구가 망하고 저희 둘만 남는다고 해도
저는 그냥 죽음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딱 잘라 거절했는데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았던 건가? 자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겨우 만났네 정말. 누구 보고 자기라는 거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애인인데 뭐 어때서 그래? 누가 애인이래요? 문을 또 어떻게 열었대? 사랑의 힘으로 문을 따버렸지? 지 입으로 문 땄다고 말하네. 엄마, 집에 가자, 이제. 시끄러! 미미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으아! 미미라고 하는 아이는 마리나 씨에게 혼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설마 내 방에서 들렸다는 울음소리가 이 아이의 소리였던 것일까? 겨우 자기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정작 자기가 없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대신 방 청소 같은 거 해놨어. 아니, 내 방에서 뭘 하는 거야 진짜? 저기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마리나 씨와 아이는 일단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본인은 애인이라는 주장만 하느라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 결국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지만 절도 등 다른 죄가 없어서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모처럼 나간 해외 출장과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걸 그냥 당하고만 넘어갈까 보냐? 용서치 않겠어. 트러블 버스터 간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철저하게 반격하기로 했다. 다행히 변호사가 말하길 소송하면 죄가 성립하기는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마리나 씨가 내게 빠져있다는 점이다. 죄는 죄라고 쳐도 그녀의 스토커 기질이 넘치는 호의도 어떻게 해야만 한다. 그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는 완전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한 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변호사를 끼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리나 씨를 불러냈다. 어머 자기, 나를 이렇게 불러내다니 역시나 좋아하는구나? 어머 마리나 씨 별꼴이야. 여전히 못생겼네 정말. 응? 아카씨? 놀랄만도 하다. 왜냐면 나는 완전히 여장을 하고 여자 말투까지 써가며 마리나 씨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아이 참, 내 방에 몰래 들어오다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 화났죠. 아카씨, 너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이게 내 본 모습인데. 아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지. 근데 먹을 게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그러지 마 아카씨. 네 남자답던 모습 어디 갔어? 당신 나보다 예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뻔뻔해? 그 뚱뚱한 몸매부터 어떻게 좀 다시 하고 와. 알았지? 너무해. 내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거울을 좀 봐. 나는 당신 같은 여자한테 관심 없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나야. 바로 나라고. 마리나 씨는 내 혼신의 연기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심지어 화까지 내며 여장이 취미였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라는 말까지 꺼냈다. 아무래도 나를 향한 사랑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다. 안 돼!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변호사 찡 나와주세요! 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방에서 나왔다. 미안해요, 변호사님. 당신이 한 일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아카시 씨가 소송을 하면 명백한 죄가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침입한 증거도 다 남아있어. 이 집에 당신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었고 지문도 다 채취했다고. 그리고 따님 몸에 맞은 듯한 자국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같이 조사받게 되실 겁니다. 애초에 지금 당신 딸은 어디 있는 건데? 어디에 또 방치해둔 거 아니야? 미쳤어 정말. 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아카시 씨가 소송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렸습니다.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를 적으로 돌리면 큰일 나는 거야. 후회하게 될걸? 벌 받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소송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하지. 마리나 씨는 점점 얼굴이 파래지며 그저 멍하니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건 소송당하는 게 충격인 건지 내가 이런 모습인 게 충격인 건지 잘 모르겠다. 그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마리나 씨를 고소했다. 증거는 확실했기에 마리나 씨는 바로 유죄가 되어 투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나 씨 딸 몸에 있는 멍들은 역시 예상대로였다. 내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니 무서워라. 마리나 씨 딸 미미는 현재 엄마와 분리되어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신세 많이 졌어요, 아저씨.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사할 수밖에 없겠네. 체포되었다고는 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까요. 위자료도 다 받았으니 이사비로 쓰려고요.
근데 아카시 씨 설마 그 취미가 그랬다니? 아니 오해예요. 그건 그냥 연기였어요. 진짜? 그렇다기에는 하나도 어색한 것도 없던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정 떨어지라고 그랬다고요. 내 작전대로 마리나 씨는 완전히 내게 정이 떨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제 만에 하나 그녀가 풀려난다고 해도 스토킹 당할 걱정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나오기로 했다. 다행히 또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당분간은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이었지만 내가 그녀를 물리친 방법은 지금에 와서는 웃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지금은 일도 잘 풀려가고 있으니 일본에 돌아갔을 때는 집을 또 천천히 찾으면 그만이다. 트러블 버스터즈!